우리 152페이지를 펴보세요. 13번에 이제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나요? 2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죠. 2번이 틀려 있고요. 1번 지문은 외워서 맞출 거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지문이 아니에요. 5개의 지문을 채울 때 일단 1번 지문에다가 학생들이 외우지 않았을 만한 것을 써서 일단 심적인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 계획, 물론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데 이런 것을 외우라고 넣어놓은 것은 아니에요. 3번 수용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수용 대상이 되는 광업권의 세부 목록, 어업권의 세부 목록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광업권의 세부 목록, 개발 계획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환지 방식일 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 이상의 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5번 지정권자,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변경이 되고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14번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방식,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전에 처리하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 제외하는 거죠. 예. 3번이 틀렸고요. 1번 지문이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나머지도 한 번씩 읽어두시면 충분하겠다. 예. 그러면 5번 지문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5번 지문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국유지, 공유지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사유지 동의부터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지 동의만 갖고도 충분히 동의 요건 충족이 됐어. 그러면 국유지, 그 다음에 지자체의 공유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동의를 처리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요. 동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국유지, 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는 처음부터 귀찮은 짓 안 하겠대. 예, 민간인들 동의만 나오면 충분하니까. 민간 동의가 안 나올 때, 그랬을 때는 국유지, 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나중에 받는 겁니다. 예. 일단 15번, 없는 거 몇 번인가요? 4번. 예, 4번. 예. 나머지를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1번하고 2번, 3번, 5번 다 나중에 포함시키는 거 있죠? 요 4개 다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이 다 나왔어요. 4개 다. 예. 다 나왔었다. 예. 16번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인가요? 4번. 예. 환지 방식일 때 국가인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죠. 나머지는 다 중복되니까 또 보시면 되고 17번은요. 역시 가로 안에 써놓는 거죠. 예, 몇 번인가요? 3번. 한 번씩 넣어서 읽어보세요. 예. 이게 다양하게 한 번씩 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시행자하고 실시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와 실시 계획 파트. 세 번째입니다. 요 시행자하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게 실시 계획이죠. 먼저 요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가 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로 그 사람이 시행자도 지정한다.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바로 그 사람이 시행자도 지정하고요.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시행자하고요. 민간 시행자가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는요, 권한은 동일하게 주는데, 단 불안한 민간시행자한테는요, 권한을 줄 때 조건을 걸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누구를,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답니다.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잖아요. 시행자 변경 사유. 시행자 변경 사유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요. 요 네 가지 중에 2년짜리가 있고요. 1년짜리가 있는 두 개 바꿔서 냅니다.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났을 때, 시행자 변경 사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으로 시험 나오는 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하나 나오고요. 가끔 지문에 나오죠. 지정 제한이 나오고,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자 중에 도시개발조합이 나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조합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땅 팔고 다 나와야 돼, 빨리. 예. 도시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아니면 살아생전에 입주를 못해요, 거기. 살아생전에. 예.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 흔하진 않지만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된 곳은 다 소송이고 다 판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도시개발조합이요. 예. 요걸 공부하는 거죠. 우리 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이 이제 실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요 실시계획이 있는데,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작성자는 시행자예요.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요. 선생님, 실시계획은 왜 수립이라는 말을 안 씁니까? 우리가 계획이 나올 때 수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작성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환지계획은 수립이에요, 작성이에요? 환지계획, 작성, 그래. 실시계획, 작성. 개발계획은 수립이죠. 왜 그러냐면 정도가 중요하고 범위가 큰 거는 수립이라 그러고요. 예, 정도가 낮고, 예, 범위가 좁은 거는 작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계획은 높여 있어요. 개발계획 수립. 그 밑에 있는 실시계획이나 환지계획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계획하고 저희 강의 계획이 있을 때, 저희 강의 계획은 작성입니까? 수립입니까? 수립.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은 작성.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렇죠. 이거 작성입니다. 예. 그래서 실시계획은 작성이다. 시행자가 작성. 실시계획은 도장 찍어주는 사람, 인가권자가 나오는데요. 인가권자.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로 그 자가 실시계획 인가도 내줍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포함사항이 있어요. 자, 실시계획 포함사항,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합니다. 또 부러지네요. 잠깐만 부러지죠.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왜냐하면 우리가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에는 당연히 건물 짓겠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우리가 수립하는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실시 계획 따로 작성하고 지구 단위 계획 따로 수립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실시 계획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 이 실시 계획은 그 지위가 있어요. 지위. 자, 실시 계획의 지위는요. 개발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실시 계획에 대해서요. 인가 고시가 있을 때 그 인가 고시의 효과가 있어요. 실시 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 일대.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인데, 요 사람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예요. 시행자입니다. 시행자가 여기가 도로가 있잖아요. 우리 도로는 기반시설이죠. 도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삽을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네가 지금 요 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도로는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요. 이건 뭐가 결정돼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 하나 설치하려면 원칙은 뭐야? 도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로 설치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 하나 나올 때마다 기초조사부터 해야 돼. 도로 하나 나올 때마다 기초조사부터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도로 설치안을 만들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로 설치를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 설치를 결정하고 고시해. 이거 빨라봤자 2, 3년 걸리거든요. 도로 하나 나올 때마다 삽을 꽂아놓고 기다려야 돼. 2, 3년을요. 예. 이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 나온 것이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가장 밀접한 계획이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 안에다가 그러니까 실시계획 있잖아요. 요 실시계획 내용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요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바로 저 기반시설 같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여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도로가 4차선 도로라는 거예요.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근데 실시 계획이요. 이걸 6차선으로 바꾼 거예요. 뭐가 우선하는가? 실시 계획 우선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실시 계획대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변경된 것으로 의제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가 생겨요. 의제. 예를 들면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습니다. 159페이지. 우리 도시개발조합은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도시개발조합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예, 문제가 워낙 많고. 도시개발조합은 거의 매년 시험 나옵니다. 자, 159페이지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지정 제한이 나왔어요. 이거 지정 제한. 지정 제한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정 제한. 선생님, 요쪽을 왜 남겨놨습니까? 요 지정 제한 쓰려고 남겨놓은 거야. 쓰려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총 6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 한 문제 맞힐 수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누가 하냐 그러면요. 먼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정 제한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국가 X, 지자체 X, 조합 X.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국가나 지자체는 왜 제한을 할 수 없나? 지네들이 그냥 지정하면 되지. 제한할 필요가 없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아직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태어난 적이 없어서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제한을 할 때요. 국토부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요. 조합은 제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요. 민간 시행자, 단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그냥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요건이 필요해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제한을 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가 함부로,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테마파크 만들고 싶다. 함부로 제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테마파크가 들어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지만 테마파크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은 다 부서지는구나. 왜 이러지? 누가 이거 한번 씹어 던진 것 같네요. 이게 골았어 이게. 자, 2개 이상 시군구,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우리 법에서는 걸친다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다른 표현이 없대요. 시군 걸치는 경우. 다리가 짧아서 엉덩이가 땅에 걸치는 사람이 있죠. 그는 걸치는 거 틀려요. 예, 걸치는 경우. 우리 쇼다리보다 더 짧은 다리가 뭐예요? 쇼다리보다. 장롱다리. 그렇죠? 걸치는 경우는 구역이 걸친다는 뜻이에요.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는요. 이때는 가장 큰 면적 또는 가장 큰 면적의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합니다. 시군구에 제출입니다. 제안서를 가장 큰 면적에 걸치는 시군구청장한테 제출. 5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요. 처리 결과 수용 여부를 통보할 때는 요거 며칠 내인가?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죠? 요때 연장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6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한자에게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킬 수 있다죠. 예. 여러분 이 6개를 공부하는 거죠. 6개 지정 제한에 대해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6개. 자, 그러면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번의 도시개발조합. 거저 마치라고 나왔어요. 1번에. 예.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3번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인가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어요. 인가 전에 동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네요. 1번 지문은 너무나 많이 나왔죠.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각각 한 명으로 보고요. 4번 토지 면적 산정에는 당연히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동의권을 포기할 리가 없다. 포함되니까 자기네 동의권 행사하는 거죠. 5번 요건 아까 한번 나왔었죠. 예, 먼저 사유지 동의를 받아라. 근데 사유 동의 받아놨는데 나중에 취소자가 생겨가지고 동의 요건이 미달되게 되면 그때 가서나 국공유지 동의를 나중에 받으라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는 거죠. 4번이 정답. 1번은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고요. 도시개발 사업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야. 웬만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도로나 항만 같은 거 건설할 능력이 안 되거든. 그러면 시행자가 다른 건 제가 다 할 텐데요. 도로나 항만 같은 건설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대신해 주면 안 될까요? 위탁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다음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7명 이상, 5명이 아니에요. 7명 이상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해서 토지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건데 제외라고 해서 꾸준히 시험 나오고 있고요. 5번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자, 4번에 틀린 거 찾기가 나왔죠. 예. 1번 또 7명 나왔네. 그렇죠? 예. 2번은 시험에 몇 번 나와도 2번 지문이에요. 우리가 인가 받은 것을 변경하면 원칙대로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단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이때 경미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요.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벌써 몇 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주된 자가 들어가는데 경미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다시 인가 받는 게 아니라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예. 3번은 임원 겸직 금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많은 사람이 이제 5번 헷갈려하는데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단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대방이 조합이 아니라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제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조합이 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조합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합을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은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요. 이 토지 소유자를 당연조합원이라고 불러요. 당연조합원. 그래. 그 얘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했던 자라 할지라도 일단 도시개발조합이 성립하면 무조건 조합원이 돼야 돼요. 강제로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동의요건이 충족이 되고 인가받고 등기했다.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이 성립이 돼.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무조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도시개발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X.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 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되는데 1번 지문은 말도 안 되는 게 나지. 저당권자 나왔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을 우롱하는 지문이네 아주. 이 정도 누구나 다 아는 틀렸다는 거. 근데 옳은 거 찾기라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안 되죠. 예, 틀렸고.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렇죠. 어디선가 금고 이상의 형. 그 다음에 뭔가 상실한다고 배웠어. 그는 임원의 자격 상실이지 조합원 자격 상실 아니에요. 4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보유한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죠. 비례해서 의결권 가지는 게 아닙니다. 평등한 의결권이죠. 틀렸고 5번 부가금 체납했을 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아요. 5번 그렇죠? 예. 조합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 못해요. 조합이 강제 징수하고 싶을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 수수료 몇 %를 줘야 돼요? 4%를 줘야 돼. 6번의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이 옳은 건가? 5번. 이 문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머리 띵했대요.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의한다. 맞거든요. 자, 조합의 임원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의 임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감사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맞죠? 5번 옳은 거. 1번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죠. 예. 근데 1번이 왜 틀렸냐면 또는 때문에 틀렸어요. and인데 또는 나왔죠. 예. 시험장에서 또는 자가 글자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거.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한 게 아니죠. 관계없이 의결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개발계획 면적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개발계획 변경. 자, 개발계획 수립하고 변경은요. 원래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있어. 총회. 그래서 대의원회가 원래는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는 게 대의원회지만 대의원회가 대신하지 못하고 오로지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개발계획 수립 변경하고 조합 임원 선임이에요. 계속 문제 나옵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죠.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거기 보시면은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찾기. 예. 그래서 5번이 옳은 거.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거기 6번에 1번 지문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 페이지에 있죠. 여기 앞 페이지 2번에 1번 지문하고 똑같은데 틀린 지문 만든 거네, 그냥.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4번 지문하고 6번에 3번 지문 같죠? 그렇죠? 5번에 4번, 6번에 3번 지문도 같고, 예. 그냥 뭐 거의 뭐 비슷한 지문들이에요, 그렇죠? 예. 다 그런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7번 문제,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그렇죠? 감사는 아까 토지의 소유자 맞고, 이사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사도 토지의 소유자가 돼야 되고,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맞죠? 겸직 금지. 감사 선임이 나왔는데요. 자기는 조합 임원에 선임해서 첫 번째 앞에 자만 따서 외운 사람이 있다니까. 조를 외웠어. 조합 임원 선임. 조합 임원 선임은 총회만이 할 수 있다고요. 총회만이. 이거 외워놨는데 첫 글자를 외워놨어. 조로. 근데 이사 선임이 나온 거야. 이사 또는 감사 선임 나온 거야. 기출문제 이사 선임, 감사 선임 나왔어. 그러면 임원 중에서는 조합장 있잖아요. 조합장은 왜 시험 안 냈을까? 앞에 자만 따서 외워도 맞출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계속요.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감사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장은 총회 의장, 대의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이 되고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죠. 5번이 정답이네요. 8번 틀린 거.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죠. 도시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될 수 있어요. 2번에 또 7명 나왔죠. 7명, 그렇죠? 7명. 예. 7명.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갑자기 3번 지금 머리가 띵해.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은 우리가 정관에 포함돼야 될 사항 우리가 못 외워요. 그렇죠?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먼저 보시고. 인가 신청할 때 국 공유지를 제외한 포함이잖아. 벌써 4번 틀렸죠? 예. 조합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니까 맞아.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정관에 당연히 도시개발구 면적은 포함돼야 된다. 논리적으로 포함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제 보니까 역시 확실하게 포함된다는 게 맞아요. 예. 뒤로 넘겨주시면은 도시개발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이사 선임 나왔죠. 이사 선임. 자기는 조합 임원의 선임으로 외웠는데 이사 선임으로 나와가지고 첫 글자 땄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야. 예. 이사 선임 3번이고요. 자, 이제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 2번. 시도지사 실시 작성을 자기보다 계급 낮은 사람의 의견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는 거고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사람의 의견 듣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1번 실시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3번 지문 보고 머리가 갑자기 띵한 거야. 야, 이거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나왔지? 참 막 그러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더래 시험장에서. 도면 축척, 서류 등등은 항상 옳은 지문이었다. 예. 예.
도면의 축척화, 서류와 관련된 지문은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로 항상 옳은 것으로 나왔다. 물론 올해 뭐 틀리게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이 옳은 지문이었다고요. 그러면 3번 지문을 왜 쓰냐 그러면은 우리 그 교수님께서 용역을 받아서 일하시면서요. 이거 다 썼거든요. 예. 이 축척, 이 도면 썼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내보는 거죠, 그냥. 이게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있거든.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라 할 때는요.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는 데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전출. 관계 서류를 이게 빠져 있네, 그렇죠? 예. 이것도 날려 먹었네. 예.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는요. 역시 구석진데 있어요.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증액할 때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냐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에요. 뭐 경미한 사항 변경에서요. 10%가 경미한 사항으로 나오는 게 도시개발법 유기하고요. 저 뒤에 정비법의 관리처분 계획 10% 나와요. 그래서 10% 나올 때 그것은 몇 가지 우리가 나올 때마다 체크할 거예요. 여기서 10% 나옵니다. 11번 작년도 기출문제. 11번 작년의 마지막 예상 문제도 있었고요. 10월 달에 하는 마지막 예상 문제. 10월 달에 예상 문제 120문제를 풀 거예요. 거기도 있었고 9월 달에 모의고사 집중 강의 문제도 있었고 이 시행자 변경사 이 문제를 한 10번 이상을 풀고 시험장에 갔다고요. 예. 그래도 틀리고 와. 예. 경우가 아닌 거 몇 번인가요? 3번. 이거 1년이죠? 예, 6개월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적중 예상 문제는 앞에 나오는 문제가 거의 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 안 되는 것만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틀린 거 역시 앞에 나오는 것과 중복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셔야 되고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 조합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 밑에 2번 문제 동의자수 산정 방법 있죠? 예, 각각 한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3번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1번에 우리가 5분의 4 이런 거 나오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거기 이제 3번 지문 하나 알아두고 3번 지문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왔어. 환지 계획 작성은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지 계획 작성인데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왔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조합 임원회 선임하고 개발 계획 수립 변경 요 두 개 제일 많이 나왔다. 이거 외에도 환지 계획 작성도 있고요. 정관의 변경도 있고 예. 그다음 해산 합병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알아두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 5번 지문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날부터가 아니지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예.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 또 한 번 더 복습한다는 겸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5번 지문에 보시면은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4. 100분의 4죠. 4. 예. 7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수학하는 기분으로 곱해보시고 뭐 계산기 필요하시면 계산기 쓰셔도 돼요. 계산기. 8번의 실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구 단위 계획 포함. 그 다음에 지금 8번 틀린 게 몇 번인가요? 3번의 개발 계획은 실시 계획에 부합하게 아니죠. 실시 계획이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 같은 의미가 부합하라는 뜻이죠. 3번 틀렸고 2번은 실시 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라. 옳은 지문이긴 한데 잘 모르면 서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옳은 지문이겠지 뭐. 예, 서류란 말이 나왔어. 예. 4번 지문은 뭐냐면요.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권자와 시행자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있어요. 지가 구역도 지정하고 지가 시행자도 되고. 그러면 지금 요 4번 지문이 바로 그거예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로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닐 때는 인가만 내주겠죠.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요.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계급 낮은 사람 의견 듣는 절차가 나오죠. 5번 지문 보세요. 실시 계획을 고시했을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말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뒤로 넘겨주시고 9번 문제. 예. 9번 문제는 2번 지문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도면 나왔자. 일단 옳은 걸로 보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9번은 몇 번이 틀려서 정답입니까? 5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며칠이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요 4번 지문, 9번에 5번 지문, 요거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문 한번 찾아볼게요. 기본서로.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시계획 파트. 예. 자, 268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로 3번에 사전 협의라고 나오죠? 며칠 나왔어요? 20일 나와 있죠? 20일. 그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험범위에 들어갔을 때 그때 20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에 20일이요. 예. 그거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걸 하나 기억하시고 눈으로 한번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밑줄 한 쳐놓으시고 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시행자 변경 사유 나왔죠? 각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법의 이제 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